메르스가 다시 확산세를 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방미 일정을 전격 연기했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메르스 전염 공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줄줄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특성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한국형 메르스, 이른바 코르스라는 말도 번져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그에 맞게 제시된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병원성 바이러스 은행장인 고려대 송기준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형 메르스, 즉 코르스라는 말도 지금 유행어가 됐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 메르스 유전자 변이가 없었다라는 우리 당국의 발표는 정확한 겁니까? 예, 일단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 환자로부터 분리 배양된 메르스 바이러스 우리나라 유전자 정보 분석하고요. 예. 중국 출장 간 환자를 통해 중국 당국이 발표한 유전자 분석 간에 아미노산 서열 한 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오해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환자의 이제 분리 배양된 바이러스가 아닌 환자 검체로부터 직접 그 해당 부위의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이 부위의 변이가 없이 중국 출장 환자 유전자 분석과 일치해서 아마 이 아미노산 변이는 바이러스 분리 배양 과정에서 세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이거나 아니면 동일 환자 내에 존재하는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 유사종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예. 따라서 추후 다른 환자에서 얻어지는 유전 정보 등을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니까 변이가 한마디로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유전자 샘플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슈퍼 전파자가 아닌 두 번째 환자의 검체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잖아요. 예. 예, 따라서 이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혹은 14번째, 16번째 환자의 그 슈퍼 전파자의 바이러스를 샘플로 삼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예. 바이러스 분석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요. 예.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제 분리를 통해서 이 전체 유전자 분석을 갖다가 해서 해야지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예. 하지만은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제 분리하기 위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예. 이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제 그 폐렴 등의 이제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세균 등이 오염돼 가지고 그 바이러스 갖다가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따라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에서 이번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그러니까 1번, 14번, 16번 등 주요 환자들 모두 바이러스 분리 배양을 시도했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현재도 시도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바이러스 분리 배양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도 경험한 바가 있는데 예. 바이러스 분리 배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예. 2번 환자로부터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빨리 배양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변이 가능성은 없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변이 문제는 지금 역학 그 양상을 봐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슈퍼 전파자의 등장인데요. 이제 외국 사례의 경우는 이제 환자 한 명이 평균 0.8명을 감염시킨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3명의 슈퍼 전파자가 10일 동안 무려 100여 명을 감염시킨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 근데 슈퍼 전파자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결핵이라든지 독감, 풍진 등 유행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예. 근데 또 메르스와 가장 유사한 2003년도에 유행했던 사스 바이러스 유행에서는 아주 그게 대표적인 양상이었습니다. 예. 따라서 오히려 중동 지역에서의 감염 양상이 오히려 특이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아마 중동 지역에서 역학조사가 부족해서 슈퍼 전파자를 갖다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이하게 슈퍼 전파자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단지 우리나라 그때 당시의 응급실 상황이라든지 예. 병실의 특이한 상황, 또 이제 가족 간병이라든지 병문안 관행 같은 그런 문제들하고 초기 대응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점, 이런 점들이 슈퍼 전파자를 갖다가 초특급 슈퍼 전파자로 이제 탄생시킨 걸로 봐야 되겠죠. 예, 예. 따라서 어떤 그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병원 환경이라든지 입원실 조건이 다른 것을 좀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이제 메르스 변이 가능성을 의심하고 또 이제 한국형 메르스 이른바 코르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기존 전파 공식이 좀 깨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2m 이내 1시간 이상 접촉을 해야 한다 했지만 이 10분 동안 접촉해서 감염된 경우도 있었고
잠복기도 14일이 아니라 18일 만에 나타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차이들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예,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이제 대유행에서 봤듯이요. 예. 감염병의 유행은 기후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또 생태계 특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경제 교육이라든지 보건의료 수준 그리고 또 특이한 장례 풍습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예. 따라서 사막 지역이 아닌 온대 지역에 위치한 또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의 메르스 유행은 이제부터 새롭게 이제 의학적 지식이 이제 축적되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예.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 2003년도 사스와 매우 유사한 양상이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접촉거리 2m 1시간 이상 접촉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앞으로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증명돼야 될 거고요. 예. 그 최근에 이제 그 민간 합동 연구팀에서 평택 성모병원에서 이제 역학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확한 역학 상황이 알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조금 전에 그 사스와 비슷하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예. 이거 이제 메르스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동물에서 사람에 전파된 것도 거의 유사하고요. 예. 예, 그래서 그 현재까지 또 진행되는 양상도 우리나라 양상이 2003년도에서 싱가포르에 발생한 사스 유행 양상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갖다 고려할 때 아마 최종적으로 역학조사 다 끝나면 2003년도에 사스하고 매우 유사한 양상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예, 유사한 양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사스가 2달 이상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메르스도 지금보다 한 달 이상 더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예.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그리고 싱가포르, 캐나다 같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이제 그런 나라들을 예를 보게 되면은 예. 사스가 보통 한 2달에서 한 100일까지 유행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는 처음에 사스라는 걸 모르고 이제 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메르스에 대해서 또 사스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것보다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무엇보다 계속 관심 모으는 부분이 병원 밖 감염, 이른바 이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100여 건의 확진 사례 가운데 이제 감염 영상 모호한 사례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앞에서 얘기드렸던 사스 유행례를 보면요. 예.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것 같다가 완전히 차단하는 거는 사실 기적에 가깝다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그 사스 유행 때도 확인됐고 또 현재 또 중동의 메르스 사태를 보더라도 그 메르스 감염은 주로 이제 환자와 의료진, 환자와 환자 간의 병원 내 감염과 또 이제 환자하고 그 가족 간의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병원 밖 감염은 없다. 주로 지금도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감염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례가 나오게 되면 국민들의 공포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예. 그 사우디에서 최근에 이제 그 가족 간의 전파를 갖다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대가족인데 280명이나 되는 대가족에서 이제 메르스 환자가 이제 발생했는데 예. 그 밀접한 접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중에서 12명, 한 4.2% 정도 되겠는데요. 예. 그 정도면 확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르스의 전파력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은 발생해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매우 적은 수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정부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지역 감염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방역 대책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거는 예.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제 필요합니다. 예. 자기가 그 이제 메르스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갖다가 밝히고 병원을 갔다가 지정된 병원을 갔다가 방문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는 것 갖다가 막는 그런 국민적인 의식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더 연구 사례, 역학 사례가 더 모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기 중 전염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WHO에서는 공기 중 전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또 뉴스 보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예, 오늘 아침에 그 민간합동 그 역학조사팀이 평택 성모병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이제 일부 보도된 걸 갖다가 저도 봤습니다. 예.
거기서 나왔듯이 이제 특이한 환경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 비말 감염이 이 공기 감염으로 일부 인전 전환돼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정보가 쌓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모든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의 방역 대책 자체도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 주가 예. 환자에서 그다음에 의료진 그리고 환자와 환자 간 그리고 환자와 가족 간의 감염이 이게 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 되는 감염을 차단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감염도 우리가 고려를 갖다가 해야 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가능성 열고 또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네, 병원성 바이러스 은행장인 고려대학교 송기준 교수였습니다.